네, 야구 시즌이 시작돼서 그런지 야구에 관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군요. 견제구. 어제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찾은 이재명 대표, 광주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첫 발언권을 더불어민주연합 그 비례위성당에 양보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부터 먼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발언 순서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확실히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또 모든 말씀까지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성민 의원님. 지금 이제 저희가 광주에서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아마 여론조사를 해놓고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저게 보면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무려 36%가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 하늘색 표시인데요. 저 결과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네. 사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이제 여론조사 지표가 사실상 점점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국 혁신당 돌풍이 불고 있다. 이게 최근에 기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으로 결집되어야 할 표가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와야 할 표가 분산되는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위기감이 분명히 작동하는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는 이제 반윤 연대라는 것으로 야권 연대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민주당이 확보했어야 할 비례 의석수가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른바 소위 말하는 한 번에 다 민주당 쪽으로 몰아달라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조국 혁신당은 본인들은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 운동장을 함께 넓게 쓰자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지역구도 민주당을 찍고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비례대표도 투표를 하자 이런 소위 말하는 몰빵론 이런 것들이 SNS상에서 굉장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몰빵론이다, 뭐 뷔페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최 국장님 어제부터 저런 얘기가 참 많았었어요. 아니 광주광역시에서 조국 혁신당이 36%래.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맥시멈이 거의 20% 초반쯤 나왔었는데 이게 갑자기 30%. 그래서 호남 민심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뭐 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네.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거는 뭐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넘어섰느냐 뭐 이런 부분은 현재 명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네. 뭐 혼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려가서 네.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야 할 이유가 이재명 대표한테 반드시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 네. 뭐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을 적게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네.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그 조국혁신당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그런 점까지를 이재명 대표가 다 감안해서 지금 그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견제하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의석 또는 조국 혁신당이 얻게 되는 의석 또 지역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총선 19일 남겨놓은 지금 시점에 누가 총선 판세에 주도권을 지느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범야권에서 조국에게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리고 그쪽이 훨씬 많은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겐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일 텐데요.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고 있는데 대신 조국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향에 오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전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너희들 쫄았지? 졸리나?
4월 총선에 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끝이 납니다라고 했어요. 본인 입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겁을 먹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끝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쫄았나? 겁먹었나? 뭐 이런 말 같은데요. 자, 최 소장님. 그래서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가령 조국 혁신당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떠오른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 원래 있던 표가 온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당 쪽에 온 것이냐 아니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바람을 잠재우는 쪽으로 작동한 것이냐 어느 쪽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 생각에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이 정도로 돌풍을 일으킬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총선 열린민주당과 유사할 거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때 한 열린민주당이 5.5% 정도를 받으면 5.5%를 받으면서 3석을 당선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2월 달에 민주당이 공천 갈등을 통해서 지지율이 하락했었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3월 3일에 만들어지고 3월 4일 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이제 만나면서 어떤 이제 뭐랄까 좀 대중적으로 또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이제 신장식 대변인이 만든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죠. 지민 비조.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인데 네. 실제로는 만약에 그냥 단순 지민 비조이면 약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네. 실제 양상은 어떻게 됐냐면 비조하려다가 지민된 양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그 2월 달에 있었던 공천 갈등을 통해서 민주당에 좀 실망한 범민주당 지지층과 중도 일부가 있었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찍고 싶은 정당이 좀 생긴 거죠. 네. 찍고 싶은 정당이 생기면서 비례대표 찍으려고 투표장에 갔다가 이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게 되는 네. 그래서 약간 비조 지민 현상이랄까요?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재밌는 거는 데이터를 보면은 초기에는 민주당 지지율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과 비슷했어요. 네. 정당 투표에서. 네. 그런데 2월 중순을 지나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치면 네. 국민의힘보다 적으면 5% 많으면 한 15% 가까이 앞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 전체 파이를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네. 뭔가 파이가 더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국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도 일부가 합류한 거는 제가 보기엔 객관적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안 그러면 나올 수 없는 숫자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어떤 돌풍, 이슈 그리고 그동안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하락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에 큰 플러스가 됐고 네. 다만 앞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기 총선의 주도권 네. 특히나 정당 투표에서 어디가 1등 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정치적 평가가 갈리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당의 성격이 좀 강하고 이재명 대표의 당의 성격이 강하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성격이 강한데 그 부분에서 약간 여러 가지 정적 평가까지도 좀 같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래서 이제 세세하게 분석 말씀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이번 총선거의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은 조국 혁신당의 돌풍 아니냐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 어제 한 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최 소장님도 분석에 참여한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나 이 판세가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최 국장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상을 일종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한동훈의 바람 다시 불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의 바람이 이렇게 상당 부분 꺼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종섭 주 호주대사, 네. 황상무 수석 뭐 이런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감동 없는 공천이다. 뭐 이런 비판이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돼서 아마 그런 것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람을 잠재웠다고 보는 거지. 네. 조국혁신당의 돌풍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네. 조국혁신당의 돌풍의 진원지는 네. 호남이에요. 근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람에 호남에서 분 적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두 개는 다른 거다. 조국 네. 대표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많은 여러 가지의 그 변수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될 텐데 회복은 그럼 어디까지 될 것이냐. 네. 이런 변수들이 없었을 때처럼 100% 회복될 것이냐. 네. 거기까지는 현재 그 예상하기 어려워요. 네. 아마 상당 부분은 회복이 될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습니까? 시간 뭐 그렇게 그 촉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지지율이 급격하게 꺼지게 된 게 불과 열흘 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열흘 이상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도 뭐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100%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회복이 좀 어려운 부분을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채우느냐, 네. 어떤 감동을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 그쪽으로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데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이 최근에 당사를 옮겼답니다. 한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조국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네. 여러분 후원 덕에 여의도에 당사가 생겼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사진 2장도 함께 올렸습니다. 네. 이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조 대표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두 팔로 턱을 괴고 노트북을 보고 있고 네. 이 사무총장과 함께 책상을 공유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지붕 세 가족 다 함께 쓰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 당사 위치도 재밌습니다. 이 민주당 건물과 직선으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1분 거리에 있고요. 또 국민의힘 당사와도 걸어서 70m 거리니까 1분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지도로만 보면 여야 당사 가운데에 좀 비집고 들어선 모양새입니다. 네. 자,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 조국 혁신당. 여러분, 조국 혁신당의 저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저대로 4월 10일까지 가느냐가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각 당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의석수 관련해서 토크를 진행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요. 그래픽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 6곳 중 3곳이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